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살자 민불외사 내하이사구지 약사 민상외사 이위기자 오득지비살지 숙감 상유사살자 살 부대사살자 살 시위대장착 부대대장착자 희유불상기수의. 자, 이 진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나라 사형제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있는데, 예, 집행이 최근에 한 경험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네, 여러분들,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극악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방제 효과도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근데 또 역으로 우려스러운 것이 사형제도가 악용되어서 엉뚱한 사람이 죽은 예도 참 많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끊을 수 있느냐는 것은 참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노자한테 사형제도에 둘까요, 말까요? 하면 노자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노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형제도 투어. 그런데 누가 사형을 집행하냐면 사형을, 사람의 목숨을 끊을 자격이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면 죽여. 그렇지 않으면 죽이지 마. 결국 인간, 네가 사람 죽이려 통치자들한테 네 판단에 대의역무도한 놈들하고 그렇게 죽이지 마라가 노자가 던지는 메시지일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건 죽음에 관련된 겁니다. 이 사자는 우리가 유사할 때 사자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다, 관찰하다, 살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은 살인입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인하면 좀 이상하니까 사형 합시다. 사형을 주관하는 자. 누가 사형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냐? 자, 민불외사 첫 번째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백성들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형제도 있으나 마나예요. 차라리 죽여라 하고 달라들어 보면 그 사형제도는 있으나 마나는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는 이미 대위, 큰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공자식으로 따지면 공자가 마지막 일치를 말하는 게 신이었잖아요. 믿음이었잖아요. 나라 안에 믿음이 깨져서 그 사이는 망하는 나라예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백성들이 죽음을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하, 하여, 여하 다 같은 표현인데, 영어로 하면 how라는 의문사 있죠? 그걸로 통일시키면 번역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왜, 어떻게 하다 등등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사, 죽음으로써 구. 자, 구는 두려워할 구예요. 여기서는 그를 두렵게 만들다. 그를 협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를 이제 두렵게 만들 수 있겠느냐. 자, 그 다음에 약사는 하나의 단어를 보십시오. 만약에 백성들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자, 아직 나라가 망할 나라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양심이 있거나
어쨌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위기자. 자, 기는 정의 반대예요. 올바름. 그래서 기이한 짓, 회개한 짓 이런 뜻입니다. 기이한 짓을 위하는 자라면,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번역해 줬고요. 자는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번역하지만 원래 뜻은 뭐하는 것이었어요. 이러이러한 것, 이러이러한 경우라면 이렇게 번역한 게 훨씬 매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복수로 번역해 줬습니다. 우리 둘이 자, 득이 동사 앞에 쓰이면 뭐뭐 할 수 있다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살지 그를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자, 비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 누가 한 명이 정말로 나쁜 짓거리를 한다면, 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면 우리가 그를 잡아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잡아 죽여야 할까요? 그래서 노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감. 자, 감 다음에 빠진 동사가 뭐냐? 이제 많은 그 번역자들은 이 위기로 번역합니다. 누가 나쁜 짓을 하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감 살치가 생략된 걸 봅니다. 노자는 바로 앞에 문장을 이렇게 따올 경우 생략시킨 경우가 많아요. 이제 죽여 그래. 이제 만약에 어떤 통치자가 노자한테 그래서 이게 사형제도 이슬람 말에 없으면 사형제도 둬야죠. 그까지는 이 임금에게 동일한 겁니다. 그러고 딱 던지는 게 근데 누가 감히 그를 죽일 자격이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답변하기를 상유 사살자 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살자 우리 제목에 나온 거죠. 사형을 담당하는 자가 있어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꼭 죽여야 할 놈을 죽이는 그 일을 담당하는 자가 있어서 그걸 죽입니다. 그게 뭐일 것 같아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앞에 읽었던 우리가 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앞에 장. 73장에서 제일 뒤에 부분. 무엇이 있었어요? 네. 천망회에 소위 불실한다고 그랬죠. 하늘의 망은 넓고 넓어서 얼핏 보면 하늘이 있어? 천벌도 안 내리셔? 라고 우리 사람들은 하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 옛날 사람의 생각에 권선징악 생각에 보면은 하늘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재앙을 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살자는 누구냐? 결국은 천도인 겁니다. 천도.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천도. 그러면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손 놔야 하느냐? 있죠.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 하늘의 도를 대신하는 사람. 그걸 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자가 하늘다웠다면 그는 사람 죽일 권리를 가져도 돼요. 제대로 된 임금이라면, 즉 도를 깨우치고 도를 실천하는 그런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사람 죽일 권리를 가져요. 그런데 이제 노자는 그죠. 당시 통치자들한테, 권력자들에게 네 일 중에 사람 죽일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마치 성경에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대 사살자 살 시위 대장착 했는데, 자, 단어 부리부터 해야겠죠. 대장할 때 이 장은 오늘날 우리가 장인할 때 장자지만 옛날 시대의 장인, 기술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대장하면 우리라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대목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대목. 큰 목수. 도목수라고도 부르죠. 큰 목수. 즉 커다란 기둥이라든지 대들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큰 목수. 그런 큰 목수. 그래서 그 목수는 집에 큰 골격을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맹자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맹자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꾸 그 임금한테 가서 유세를 갔는데 임금이 제 말 들으면 인자는 무적하니 천하의 가장 막강한 통치가 되십니다. 인자 무적을 막 설명해도 잘 안 들어요. 임금이. 그래서 이거 당신 말은 좋은데 그건 이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낮춰갖고 일해보면 안 될까?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재밌는 비유입니다. 임금님 이 대궐 지으신 지 얼마 안 됐죠. 이 대궐 지을 때 말이에요. 대목수가 기둥을 세우려고 커다란 이 거목을 베어왔는데 소목은 뭡니까? 문틀이라든지 조그만 거 이렇게 만드는 아주 과장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나무 젓가락 만드는 목수가 그 통나무를 짜게 가지고 나무를 그거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임금이 어떠시겠어요? 야, 그럼 죽여야지. 제가 딱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던져주는 이야기는 내가 커다란 기둥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아루바시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화를 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큰 목수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 목수를 대신해서 주어는 새끼 목수입니다. 새끼 목수가 이 착은 도끼 근자 옆에 붙었는데 도끼 중에서도 작은 도끼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짜구라는가? 짜구,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로 톡톡 찢는 게 착이에요. 이런 커다란 통나무를 이 작은 목수가 대목을 대신해서 그것을 착 찍어내는 것과 같다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무릇 사살자를 대신해서 사람을 함부로 주는 행위, 이것은 대목수를 대신해서 큰 나무를 작으로 찍어내는 것과 같다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나무 버린 것은 당연해요. 두 번째, 이런 나무를 가지고 잘라서 이런 젓가락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렇게 억지거리 하다 보면 지 손을 찌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무도 망가뜨리고 지 몸도 망가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장 착자 희유 불상 기수이. 대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쫓는 경우라면 드물 희자예요. 다 유하면 많이 있다예요. 희유가 뭡니까? 드물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불상기수, 자신의 손을 상하게 하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을 그래 부디하면 죽일 수 있지요. 그러나 과연 임금 네 자신부터가 사람 죽일 이유. 가령 이를테면 이 쿠데타를 뭐라고 합니까? 민중봉기를 일으켰다 합시다. 그럼 옛날에 당연히 죽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임금한테 묻는 겁니다. 너 왜 백성이 민중봉기를 일으켰을까? 그럼 생각해 봐요. 뭐였어요? 앞에 보면 사는 곳을 자꾸 밀고 들어와서 옥죄이기 때문에, 위에서 자꾸 누르기 때문에, 살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난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를 일으키게 한 근본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예요? 너야, 너. 근데 네가 그를 죽여? 자격이 있어? 없어. 좀 이런 이야기에 깔린 이야기예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사형제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우려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조계에 사람 사형을 언도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질 높은 도덕적인 소양이 필요한 것이겠죠. 다시 볼게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역사상에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는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내가 책에 해설에 써놓은 것은 하나라 때 폭군 거리란 임금을 내가 예를 들었어요. 근데 거리란 임금은 항상 자기 자신을 태양에 비유했어요. 짐은 여러분의 태양이니까
저 태양이 존재하는 한 나는 여러분 앞에 영원히 군림할 거고 여러분은 영원히 나를 태양처럼 받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당시 유행한 유행가가 뭐냐? 시일해산고 혹은 시일갈상고, 이 태양이 언제 없어질고 저 태양이 없어지다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노래가 크게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런 세상이 되면 그 백성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 수만 있다면 저놈 잡고 모가지 잡고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임금이 죽음으로써 백성들을 윽박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형으로서 그들을 겁줄 수 있겠느냐. 자, 그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백성들이 여전히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기이한 짓거리를 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에 해당 안 돼. 그런 말이 깔려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집 잡아서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를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늘 언제나 사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가 있어서 그를 죽여야 하는 법이다. 대저 사살자를 대신해서 당신같이 엉터리 폭군이 사람을 죽인다면 이것은 큰 목수를 대신해서 작은 목수가 짜구지를 하는 것과 같다. 대저 대목을 대신해서 찍어내는 경우라면 자신의 손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 없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민불외사 내하이사구지 약사민상외사 이외기자 오득지비살지 숙감 상유사살자살 부대사살자살 시위대장착 부대대장착자 희유불상기수의. 방금 우리가 쉬는 시간에 약간 우리 강총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노자를 어떤 경우 보면 좀 추상적이거나 좀 비현실적인 경향도 있고 너무 나약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당시 왕조 시절에 앞에 나온 이야기들, 임금에 대해서 지금 사실 임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통치자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용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가령 우리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어떤 그 언론인들이나 운필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뭐 했던 그건 못지않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정말 사람 백성들 죽일 놈이 어디가 있어? 죽일 만한 자격 갖춘 임금 어디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나쁜 짓을 했다. 그 나쁜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도